주식이라든지 채권, 펀드, 요즘 보험 중에서도 변액보험, 연금 중에서도 변액연금, 이런 것들이 뭔가 하는 것들은 이제 앞으로 공부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잘하면 돈을 버는데 잘못하면 손해를 크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투자 상품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5%대에 있습니다. 근데 몇 년 전만 해도 금리가 10몇 %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저금리 그럽니다. 그런데 저금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세계적으로 보면 고금리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제가 얼마 전에 물어보니까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0.35%입니다. 제가 아는 일본 친구가 그래요. 1980년대가 그립다. 왜? 그때는 금리가 높았답니다. 얼마였는데?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2.9%. 그 시절이 그립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 5% 금리는 낮은 금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혼란이 오지 않는 한 이제 옛날처럼 두 자릿수 금리 시세는 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리스크, 위험이 따르더라도 어느 정도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주식이나 채권이나 펀드 이런 상품을 잘 운용을 하셔가지고 이제 자산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똑같이 졸업하고 똑같이 어느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30년 후에 어느 회사를 퇴직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냥 예금에다만 놓아둔 사람과 또 투자를 하되 투자를 너무 이렇게 무모하게 한 사람과 그걸 아주 현명하게 한 사람의 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거를 운용할 수 있는 지식을 지금부터 학교에서 어느 정도 배우고 사회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저축의 시대에서 투자의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투자 상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축 상품입니다. 우리나라는 몇 년 전만 해도 예금이 벌써 60% 정도였습니다. 옛날에 아버지들은, 여러분의 아버님들은 월급 타면 그냥 갖다 예금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금이 42%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가 저축의 시대에서 투자의 시대로 이행해 가고 있는 과정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런데 이 미국은 보시면은 지금 예금이 얼마냐? 작년 3월 말 현재로 14%밖에 안 됩니다. 아니 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예금을 조금밖에 안 합니까? 미국에서는 예금을 돈을 불리는 수단으로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한두 달 냈을 돈, 수도세, 전기세 내는 결제 수단. 그러니까 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불리는 수단이 아니고 다른 데로 가기 전에 잠깐만 맡겨놓는 걸 예금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3.8%만 예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국도 지금부터 30몇 년 전입니까? 1975년에는 55%가 예금이었습니다. 그때는 미국 사람들도 다 예금하고 살았습니다. 미국은 저축의 시대에서 투자의 시대로 이행을 한다랍니다. 왜? 미국 사람들은 스릴을 좋아해서 이렇게 이 위험한 상품으로 갔는가? 아닙니다. 금리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서 투자 상품에 어느 정도 운용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 상품이 무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75%가 투자 상품입니다. 미국은 투자의 시대로 이행을 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행인지 불행인지 우리 아버지 세대 돈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60세 이상에 갖고 있는 금융자산이 20%밖에 안 됩니다. 누가 갖고 있습니까? 안철수, 뭐 이런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 국민성으로 보나 또는 이 돈을 누가 갖고 있느냐 그걸로 보나 우리는 미국형으로 급속하게 저축의 시대에서 투자의 시대로 이행을 해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는 투자에 어느 정도 눈을 뜨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 나이 들어서 이 자산 관리 이런 거 하는데 이 지식이 없으면은 이 다른 사람보다 크게 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투자에 관한 공부를 많이 하고 졸업을 해야 된다. 이게 여기까지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계 금융자산이 이렇게 이 저축 상품에서 이 투자 상품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면 그것이 기업 금융에 영향을 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기업은 우리 국민들이 은행이나 또는 주식을 사서 갖다가 맡기면은 거기서 자금을 조달해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에 죄송합니다. 이 우리 그 국민들이 은행에 갖다 예금을 하게 되면 기업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다 씁니다.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간접금융이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간접금융. 간접금융이라는 게 뭐냐면
간접금융이라는 게 뭐냐면 은행이나 종금 보험사에 우리들이 갖다 맡긴 돈을 기업이 빌려다 쓰는 겁니다. 이거를 간접금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미국 보셨죠? 예금이 13%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은행에 예금으로 들어온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은행을 기업에 빌려줄 돈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기업은 뭘 가지고 자금을 조달해야 되느냐? 이 투자자들이 결국은 주식을 사거나 펀드를 사니까 기업은 주식을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해서 주식이나 채권 이런 걸 발행해 가지고 자금을 조달해야 됩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직접금융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맡기는 국민들이 맡기는 금융자산이 예금으로 가서 몰리면은 그거는 은행 종금에서 기업이 돈을 빌려다가 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간접금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주식을 사거나 채권을 사거나 펀드를 사게 되면 기업도 주식을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됩니다. 그거를 직접금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직접금융 상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 주식이나 채권. 이거는 투자자들은 잘하면 돈을 버는데 잘못하면 손해를 봅니다. 이거를 직접금융 상품이라고 합니다. 간접금융 상품은 아까 예금입니다. 예금. 이거는 은행에서 금융기관을 다 책임져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업이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는가, 투자자들이 이 자산 운용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기업은 이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도대체 이 국민들에게 또는 이 시장에 대해서 기업은 어떤 설명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노하우가 없는 사람은 기업의 간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기업에 들어가셔가지고 처음에 신입사원이 됩니다. 대리가 됩니다. 과장이 됩니다. 그래서 부장쯤 되면은 내가 엔지니어로 부장이 됐든 영업을 하다가 부장이 됐든 아니면 이런 재무 쪽에서 일하다가 부장이 됐든 부장쯤 되면은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회사는 이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금융시장에 대해서 우리 회사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우리가 어떤 모양을 보여줘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기업의 부장쯤 되면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혹시 여기서 어떤 분이 나는 지금 사업 아이디어가 있다, 기술 개발을 했다, 내가 이거 가지고 내가 이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내가 회사를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 빌 게이츠 이런 사람은 학교 다니다 말고 나와서 주식을 발행해서 자기 기술을 가지고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다. 영국의 런던에서 연말에 어느 조그만 회사에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그